안녕하십니까, 디종입니다. 이번 시간엔 K7 프리미어 사전 계약용 가격표 읽어보고 옵션 선택 잘하기를 해보겠습니다. 2016년 출시된 K7의 페이스리프트 모델인 K7 프리미어가 2019년 6월 12일 실물을 공개하고 사전 계약을 시작했습니다. 정식 가격표가 공개되면 사진과 함께 영상을 다시 올리겠지만 사전 계약용 가격표를 기준으로 어떤 트림과 옵션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K7 프리미어의 트림 구성 보시겠습니다. 가솔린과 디젤 엔진 기준 설명드릴 거고요. 가솔린이 2.4, 3.0, 3.3 엔진이 있었고요. 디젤은 공통적으로 쓰는 2.2 디젤 엔진이 있었습니다. 가솔린은 출시 초기에 2.4하고 3.3이 나왔는데 그랜저가 2.4하고 3.0으로 출시되면서 K7에도 3.0 엔진이 생겼습니다. 이전 모델에는 2.4와 3.0은 프레스티지와 노블레스로 이제 엔진만 틀리고 트림 구성을 똑같이 하는 사양이 있었는데요. 왜냐면 3.3이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새로 바뀐 K7 프리미어에는 2.4 엔진 대신 새로운 2.5 엔진이 사용됐고요. 3.3 엔진이 빠지고 3.0 엔진만 사용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과 같이 트림 구성을 하지 않고 2.5에서 3.0이 이런 순서대로 올라가는 트림 구성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2.5 프레스티지 노블레스, 3.0은 노블레스 시그니처 이렇게 트림 구성을 하고요. 그리고 디젤은 똑같이 프레스티지 노블레스 트림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달라진 사양 간단히 정리해 봤는데요. 그 중에서 좋아진 점 보시겠습니다. 2.4 엔진, 2.4 GDI 엔진이 스마트 스트림 G 2.5 GDI 엔진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거는 MPI와 GDI를 동시에 사용하는 멀티포트 엔진이라고 하는데요. 이 엔진이 기아 K7에 먼저 사용이 됐고요. 기존에는 2.4에 6단 변속기가 썼었는데 8단 자동 변속기가 사용이 됐고요. 그리고 가솔린 디젤 전 트림에 동일한 옵션 사양이 적용됐습니다. 이거는 옵션 당란을 더 이상 하지 않겠다 해가지고 동일한 옵션 사양을 적용했다고 하는데 이거는 이따 보시면 알겠지만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비 패키지가 12.3인치로 바뀌었습니다. 소나타에도 10.25인치 내비가 사용됐는데요. K7급에는 10.25가 쓰이냐 아니면 12.3인치가 쓰이냐가 문제였는데 12.3인치 내비게이션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전 트림의 기본 사양으로 달라진 거는 지능형 안전기술이 기본 적용됐습니다. 요즘에 나오는 현대 기아차에는 안전기술이 기본으로 적용되고는 하는데요. 기존에 있던 K7은 2.4 가장 깡통 모델인 프레스티지 트림에는 지능형 안전기술이 적용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옵션으로 들어가 있었거든요. 근데 기본 사양으로 적용이 됐고요. 그리고 시승기 같은 데서 많이 보신 12.3인치 풀 컬러 LCD 클러스터 많이 보셨을 텐데요. 그거랑 생각하면 조금 모자라다고 생각될 수도 있지만 4.2인치 컬러 클러스터가 기본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3.5인치 모노 LCD 클러스터였고요. 이거는 이제 전에는 3.5인치 모노하고 7인치 컬러 클러스터가 사용됐는데 7인치 클러스터는 기존 모델에는 3.3에만 적용되어 있거든요. 2.4, 3.0에는 적용할 수가 없었거든요. 옵션으로도요. 그랬는데 4.2인치 컬러 클러스터가 기본으로 적용됐고요. 그리고 LED 헤드램프가 기본 적용됐습니다. 기존의 깡통 트림에는 프로젝션 헤드램프였는데요. LED 헤드램프가 적용됐고요. 그리고 기존에는 1열만 세이프티 파워 윈도우였는데 이제 기본으로 2열까지 세이프티 파워 윈도우가 적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2.5 노블레스 트림에는 2열에 이중접합 차음 유리가 들어갑니다. 기존에는 3.3에 가장 비싼 트림인 노블레스 스페셜 하셔서 103만원짜리 프리미엄이라는 옵션을 하셔야지만 2열에 이중접합 차음 유리가 들어갔었는데 이제 비교적 낮은 사양인 2.5 노블레스부터 2열에 이중접합 차음 유리가 들어가서 좀 더 소음과 그런 거에 좀 신경을 썼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스팅어에 사용되는 그런 디자인의 전자식 변속 레버가 가장 깡통 트림은 아니고 두 번째 트림인 2.5 노블레스부터 기본 적용이 됐고요. 그리고 3.0으로 넘어오면 MDPS가 CMDPS가 아니고 2.5에는 CMDPS 사용되고 3.0부터는 RMDPS가 사용이 됩니다. 달라진 사양 옵션 사양 보시면 HD 팩에 빌트인 캠이 적용됐습니다. 그리고 모니터링 팩에 후측방 모니터와 후방 주차 충돌 방지 보조가 적용됐고요. 스타일 팩에 12.3인치 클러스터 그리고 기존 모델에는 이제 상위 트림에서만 선택할 수 있었던 양문형 콘솔 암레스트가 이제 모든 트림에서 옵션 선택할 수 있는 걸로 들어갔고요. 달라진 사양에 나빠진 사양을 보시면 기존의 K7은 깡통 트림부터 8인치 내비게이션이 기본으로 들어가 있었거든요. 근데 바뀌는 K7 프리미어에는 깡통 트림에는 내비게이션은 안 들어가 있고
8인치 디스플레이 오디오가 들어가 있습니다. 내비게이션이 12.3인치로 바뀌면서 기본으로 들어가 있지 않고 가장 깡통 트림인 2.5 프레스티지 트림에는 8인치 디스플레이 오디오가 들어갔다는 거 있고요. 그리고 3.3 GDI가 판매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3.3 GDI 트림이 삭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옵션에서 보시면 전 트림에 동일한 옵션 사양이 적용이 됐습니다. 이게 좋을 것 같은데 좋은 점도 있고 안 좋은 점도 있습니다. 옵션이 패키지로 많이 묶이다 보니까 그 패키지로 내가 한 가지만 선택하고 싶은데 이 패키지로 선택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생기고요. 그리고 낮은 트림들에서 선택 불가능한 옵션들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존의 K7에는 2.4의 노블레스에서 크렐 사운드 같은 거 선택할 수가 있었는데 이제 크렐 사운드는 옵션에서 아예 없습니다. 크렐 사운드는 가장 비싼 트림인 3.0 시그니처 트림에 기본으로 들어가 있고 나머지 트림들에는 옵션으로도 넣으실 수가 없다는 거, 좀 아쉬운 점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사전 계약용 가격표에는 가격이 얼마라고 딱 나와 있지가 않고 여기 트림별로 얼마부터 얼마 사이까지라고 가격대가 정해져 있습니다. 요거는 이번 K7은 30만원 정도를 범위로 보는데 이게 실제 가격표가 나오게 되면 요 낮은 가격 있죠? 요 낮은 가격이 아마 기본 가격으로 설정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요 낮은 가격, 최저 가격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런 옵션 사양 같은 경우는 아예 가격이 표시가 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제가 동호회나 그런 카페 사이트 같은 데를 좀 뒤지면서 가격을 대충 알아본 게 있는데 그게 그대로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그 가격을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장 깡통 트림인 2.5 GDI 프레스티지 트림입니다. 시작 가격은 3,102만원부터 시작이고요. 기본 사양 설명드리면요. 엔진이 2.4에서 2.5로 바뀌었고 기존엔 GDI였는데 멀티포트로 바뀌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2.5 GDI 엔진 들어가고요. 설명드린 대로 6단 변속기가 아니고 8단 자동 변속기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안전기술인 전방 충돌 경고, 전방 충돌 방지 보조, 차로 이탈 경고, 차로 이탈 방지 보조와 차로 유지 보조까지 들어갔고 운전자 주의 경고와 하이빔 보조까지 들어갔습니다. 이 하이빔 보조가 들어갔다는 거는 LED 헤드램프가 들어갔다는 거겠죠. 이렇게 안전기술이 기본으로 들어가 있는 거는 요새는 현대기아차에서는 거의 볼 수 있는 건데 기존 K7의 가장 깡통 트림, 프레스티지 트림에서는 이런 안전기술은 들어가 있지가 않았습니다. 요거는 드라이브 와이즈라고 해서 140만원이 넘는 옵션으로 빠져 있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이 들어갔다는 거는 좋은 거고요. 그리고 좀 전에 설명드린 대로 앞뒷좌석에 세이프티 파워 윈도우가 들어갔습니다. 세이프티 파워 윈도우가 들어가면 이제 상하향 원터치 스위치가 사용되니까요. 그리고 타이어는 똑같이 기존과 똑같이 225에 55와 17인치 알로이 휠 들어가고요. 그리고 특이한 점이 풀 LED 헤드램프가 기본으로 적용됐습니다. 기존에는 풀 액션 헤드램프가 기본이었는데 LED 헤드램프가 기본 적용됐고요. 그리고 이중접합 차음유리, 윈드실드, 앞좌석 도어까지는 기본이고 이제 뒷좌석으로 넘어가면서부터는 다음 트림부터 넘어가고요. 그리고 앞서 설명드린 대로 슈퍼비전 클러스터가 4.2인치 칼라 LCD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K7이니까 가죽 시트와 그리고 1열의 파워 시트, 동승석 워크인 디바이스 들어가고요. 앞좌석 뒷좌석에 열선 시트는 들어가는데 통풍 시트는 조수석엔 안 들어가고 운전석만 들어갑니다. 그리고 스마트 키가 조금 바뀌었는데 원격 시동 포함 스마트 키로 바뀌었습니다. 이번에 소나타가 나오면서부터 원격 시동이 되는 스마트 키를 사용을 했는데 그 스마트 키를 K7에서도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트렁크가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스마트 트렁크라고만 써 있으면 전동식은 아닌 겁니다. 그리고 하나 아쉬운 점이 스마트 디스플레이 오디오 8인치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K7에는 가전 깡통 트림부터 8인치긴 했지만 내비 패키지가 들어갔었는데요. 새로 바뀐 K7 프리미어에서는 가전 깡통 트림에는 8인치 디스플레이 오디오가 들어갑니다. 여러 번 설명드렸지만 디스플레이 오디오에도 이제 미러링을 통해서 내비게이션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 이제 새로 바뀐 K7 프리미어가 내비게이션을 12.3인치로 사용하거든요. 그러니까 12.3인치 내비게이션이 굉장히 쓸모가 8인치에 비해서 많을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내비게이션 정도는 넣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프레스티지 트림의 옵션 사양 설명드리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여기 나와 있는 가격은 제가 나름대로 알아본 가격인데 이 가격으로 딱 확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가격표가 공개되면 제가 사진이랑 영상들을 다 모아가지고 그 영상을 다시 한번 올려드릴 텐데요. 제가 알아본 가격으로는 파노라마 선루프가 108만원이고요. 그리고 컴포트라는 옵션이 88만원입니다. 이 컴포트라는 옵션에는 운전석에 메모리 시트, 그 후진 연동 하향 백밀러,
그리고 전동식으로 움직이는 틸트 앤 텔레스코픽 핸들, 이거는 메모리스트가 들어가니까 들어가는 거고요. 그리고 2열에 수동 커튼, 그 후방에 자동 커튼, 그리고 2열의 암레스트가 다기능 암레스트로 들어갑니다. 사진은 못 봤지만 아마도 오디오 조작 컨트롤이 들어가는 그런 암레스트가 들어갈 것 같고요. 그리고 무선 충전 시스템까지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컴포트라는 옵션은 나 혼자 운전하고 다른 동승자들을 안 태운다 하시면은 굳이 필요 없지만, 이제 이게 패밀리카다 보니까 뒤쪽에 아이들을 태우거나 이제 가족들을 태우게 되면은 이제 옆좌석하고 뒷좌석에 관계되어 있는 기능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요 기능들에 비해서 88만 원이라는 거는 그렇게 비싸 보이지는 않습니다. 근데 혼자 타실 분은 뭐 굳이 필요는 없겠죠. 그 다음은 스타일 옵션입니다. 123만 원이고요. 여기에는 245, 45R 18인치 타이어와 전면 가공 휠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프레스티지 2.5 프레스티지 트림에는 기본 타이어가 17인치 타이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스타일 옵션을 하시면 한 단계 인치업에서 18인치 타이어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 트림인 노블레스 트림부터는 기본 타이어가 18인치 타이어이기 때문에 이 스타일 트림을 하시면, 스타일 옵션을 하시면 19인치 타이어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12.3인치 풀 컬러 LCD 클러스터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인테리어 무드램프와 그리고 양문형 콘솔 암레스트가 들어갑니다. 이 가격이 123만 원인데요. 이 12.3인치 풀 컬러 LCD 클러스터가 들어가니까요. 요게 그 일본 차들에서는 많이 안 들어가는 거죠. 요즘 나오면서 뭐 소나타에도 적용이 되고 하고는 있지만은 가장 낮은 프레스티지 트림부터 옵션으로 선택하실 수 있는 거니까 그런 거에 관심이 있으시면은 선택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2.5 프레스티지 트림 옵션 두 번째 페이지 보시면요. HUD 팩이라고 해서 요거는 내비를 선택하셨을 때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헤드업 디스플레이하고 빌트인 캠이 들어갑니다. 그 가격이 123만 원인데요. 요 빌트인 캠이라는 게 소나타가 출시되면서 먼저 적용이 됐었는데, 소나타에는 빌트인 캠을 개별적으로 분리해놨었습니다. 34만 원에 분리해놓고 이제 그 트윅스 옵션으로 보조 배터리 26만 원 하게 되면, 요 보조 배터리까지 하시게 되면 60만 원에 선택하실 수 있었는데, 이제 사전 계약용 가격표다 보니까 뭐 자세한 내용이 안 나와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요 빌트인 캠의 그 보조 배터리 내용은 요 가격표에는 아직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빌트인 캠이 굉장히 좋은 옵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소나타가 나왔을 때는 이게 요거를 헤드업 디스플레이까지 묶었어요. 그러니까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원래 하시려고 하셨던 분들은 패키지로 묶였으니까 가격이, 여기 묶은 가격이 10만원 정도 싸거든요.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98만원인가 하고 빌트인 캠이 34만원이니까 두 개 합하면은 130만원이 넘어가니까 패키지 가격으로는 10만원 정도 싼 건데, 근데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안 하고 싶으셨던 분들은 빌트인 캠만 하고 싶은데 123만원을 내서 헤드업 디스플레이까지 같이 해야 되는 거죠. 그런 점은 이런 옵션들을 트림별로 전부 다 통일하면서 옵션을 패키지로 묶다 보니까 생기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드라이브 와이즈입니다. 이것도 내비를 선택하셨을 때만 사용할 수 있고요. 여기에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랑, 이거는 이제 그 내비 기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입니다. 그리고 고속도로 주행 보조, 그리고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까지 해서 가격이 59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안전 기능이 가장 깡통 트림인 프레스티지 트림부터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드라이브 와이즈를 선택하시면 이 내용만 들어가는 거고요. 근데 제가 기본 사양 설명드릴 때 보시면 안전기술에 포함되어 있는 게 전방 충돌 경고, 전방 충돌 방지 보조, 차로 이탈 경고, 차로 이탈 방지 보조, 차로 유지 보조거든요. 그러니까는 전방과 전방 안전에만 관련된 기능은 기본으로 들어가 있는데, 후측방 충돌 방지 보조, 뭐 후방 교차 충돌 방지 보조, 그러니까 후방 안전에 관련된 기능들은 포함되어 있지가 않거든요, 기본으로. 근데 옵션 사항에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깡통 트림인 프레스티지 트림에서는 후방 안전에 관련된 옵션은 넣으실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 K7은 2.4 프레스티지 트림에 기본 품목으로 안전 품목이 안 들어있긴 했지만 옵션에 후방 안전 관련된 옵션까지 다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더 추가하시면 옵션으로 추가하실 수가 있었어요. 근데 새로 바뀐 K7 프리미어에서는 2.5 프레스티지 트림에서는 그런 후방 안전 관련된 기능을 옵션으로도 넣으실 수가 없습니다. 요거는 잘 알고 선택하셔야 됩니다.
이제 차를 계약해 놓고 차가 출시돼 버리면은 그런 옵션들은 나중에 따로 넣으시려면 돈이 훨씬 많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잘 알아보시고 선택하셔야 되고요. 그런 후방 관련 옵션들은 다음 트림인 2.5 노블레스 트림부터 기본 사양으로 적용이 됩니다. 다음 옵션은 모니터링 팩입니다. 이거는 드라이브 와이즈를 선택하셨을 때만 쓸 수 있고요. 가격은 113만원입니다. 여기에는 서라운드 뷰 모니터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후측방 모니터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후방 주차 충돌 방지 보조라는 기능이 들어갑니다. 서라운드 뷰 모니터가 들어가면은 카메라가 이제 백미러 옆에까지 다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 카메라로 해서 후측방 모니터를 쓰는 건데, 서라운드 뷰 모니터가 기존 K7에 79만원인가 했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가격이 이렇게 점프를 해서 후측방 모니터까지 같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요거는 뭐 필요하신 분은 필요 쓰시고 안 하신 분은 안 하시겠지만, 원래 서라운드 뷰 모니터를 하시고 싶으시다 그러시면은 가격이 좀 추가되긴 했지만 후측방 모니터까지 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필요는 없으신 것 같고요. 이 옵션 두 개가 묶여진 거는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기본 가격이 3,102만원짜리 2.5 프레스티지에는 내비게이션 포함되어 있지 않고 8인치 디스플레이 오디오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비게이션을 추가하시면 이제 가격표에는 트림을 구분해 놨지만 이 내비게이션 가격을 계산해 보면 약 88만원 정도 하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점은 이 2.5 프레스티지 트림은 이 내비게이션을 선택하여야지만 쓰실 수 있는 옵션들이 대부분입니다. 이 헤드업 디스플레이랑 드라이브 와이즈도 그렇고요. 그리고 모니터링 팩도 그렇고 다 내비게이션을 선택하셔야지만 사용하실 수 있는 옵션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비가 빠져있는 프레스티지 트림은 정말 이것저것 다 필요 없고 K7이면 된다 하신 분들, 가장 최저가로 사시겠다 하시는 분들 구입하시는 거고요. 내비게이션이 포함되어 있는 프레스티지 트림은 이런저런 옵션 좀 넣어보고 싶으시다 하시면 그 트림을 하시면 되겠고요. 2.5 프레스티지 트림의 옵션 가격을 전부 더하게 되면 702만원이고요. 시작 가격이 3,102만원이었기 때문에 2.5 프레스티지 트림의 풀 옵션 가격은 3,80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 노블레스 트림의 기본 사양 보시겠습니다. 시작 가격이 3,367만원인데요. 하이 트림이 프레스티지 트림보다 265만원이 올라갔습니다. 265만원이 어디에서 올라갔나 한번 보시면요. 일단은 12.3인치 내비게이션이 들어갑니다. 이 내비게이션이 88만원이라고 했으니까 이 내비게이션을 제외하면 177만원이 올라간 거죠. 근데 들어가 있는 것들이 되게 많습니다. 245 18인치 타이어 휠 들어가고, 그리고 LED 깜빡이가 전면에 LED 깜빡이가 들어갑니다. 이 깜빡이 영상 보신 분도 있으실 텐데 참 적응 안 되는 위치에 깜빡이가 들어있더라고요. 전면 깜빡이가. 요거는 본 영상에서 사진이랑 같이 올려드릴 텐데, 범퍼 쪽에 깜빡이가 있다 보니까 좀 신인성이 떨어지는 것 같기도 한데, 일단은 그 2.5 노블레스부터는 LED 깜빡이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2열에 이중접합 차압 유리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후방의 안전 관련된 기능인 후측방 충돌 경고, 후방 교차 충돌 경고, 후방 교차 충돌 방지 보조, 그리고 안전하차 보조. 이거는 안전하차 보조는 그 경고음만 내주는 안전하차 보조가 들어가고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모든 안전사항이 다 들어가는 거죠. 하이트림, 프레스티지 트림에서는 전방에 관련된 안전사항은 기본이었는데, 두 번째 트림인 노블레스 트림부터는 후방에 관련된 안전사항까지 전부 다 기본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승석의 통풍 시트가 여기에 빠졌어요. 그러니까 동승석의 통풍 시트를 넣으셔야겠다 싶으시면 이제 노블레스 트림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달라진 점이 요 전자식 변속 레버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전자식 변속 레버가 들어가면서 그 디자인이나 그런 부분이, 패널 부분이 약간 변화가 되죠. 그리고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들어가고, 전동식 세이프티 파워 트렁크가 들어가고, 그러니까는 그 스마트 트렁크는 기본이었는데 전동식 세이프티 파워 트렁크가 들어가면 이제 전동식 트렁크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렇게 돼서 보시면 요 내비게이션을 제외하면 하이트림과 가격 차이가 177만원인데, 들어가 있는 기능들이 굉장히 좋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어차피 내비게이션을 하실 것 같으면, 내비게이션 안 하시고 가장 저렴하게 사시겠다 하시면 프레스티지 트림을 하시지만, 그렇지 않으시면 최소 노블레스 트림부터 보셔야 되는 게, 왜냐면 이런 안전사항 같은 것도 하이트림의 프레스티지 트림에서는 아예 넣을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작을 아예 노블레스 트림부터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2.5 노블레스 트림의 옵션 사양 역시 두 페이지로 나눴고요. 파노라마 선루프 108만원 똑같고요. 컴포트 88만원 똑같은데 스타일에서 옵션이 하이트림하고 틀려졌습니다. 타이어가 18인치 타이어가 기본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245, 40R 19인치 타이어하고 스피터링 휠이 들어가고요. 옵션의 가격은 정식 가격표가 나와야 봐야겠지만 일단 알아본 바로는 옵션 가격은 똑같이 123만원입니다. 2.5 노블레스의 옵션 두 번째 페이지 보시면 그 HUD 팩 똑같이 들어가고 드라이브 와이즈가 들어가는데 드라이브 와이즈가 가격은 똑같은데 여기에서부터는 후측방 충돌 방지 보조가 추가가 됩니다. 왜냐면 기본 사양으로 들어있는 게 후측방 충돌 경고가 들어있거든요. 이것도 왜 빼놨는지 모르겠습니다. 후측방 충돌 경고는 들어가 있고 후측방 충돌 방지 보조는 빠져 있습니다. 기본 사양에. 근데 이 드라이브 와이즈를 하시면 후측방 충돌 방지 보조까지 넣어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하이트림인 프레스티지 트림에서는 후방 안전 관련 기능이 없기 때문에 드라이브 와이즈 하셔도 후측방 충돌 방지 보조가 없는 거고요. 노블레스 트림부터는 드라이브 와이즈 하시면 후측방 충돌 방지 보조까지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모니터링 팩 똑같이 113만원 사용이 돼서 두 번째 트림인 노블레스 트림에 옵션을 전부 더 하시게 되면 옵션 가격이 614만원이고요. 이 614만원의 옵션 가격은 이제 여기서부터 상위 트림으로 올라가면 전부 다 옵션 내용이 똑같기 때문에 614만원으로 아마도 고정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뭐 정식 가격표가 공개돼 봐야 알겠지만 일단 이렇고요. 시작 가격이 3,367만원이었기 때문에 2.5 노블레스의 풀 옵션 가격은 3,981만원이 되겠습니다. 3.0으로 넘어왔습니다. 3.0의 노블레스 트림 기본 사양 보시면 시작 가격이 3,593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가격 비교를 2.5의 노블레스랑 비교했는데요. 가격이 226만원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226만원이 어디에서 올라갔나 보시면 모든 사양은 다 똑같고요. 전에 K7에서 사용하던 V6 람다2 개선 3.0 GDI 엔진 그리고 달라진 건 그 RMDPS가 사용이 됩니다. 3.0부터 RMDPS가 사용이 되고요. 2.5 트림에는 CMDPS가 사용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가격이 226만원 올라갔고 나머지 기본 사양들의 내용은 똑같습니다. 옵션 사양 역시 똑같습니다. 두 페이지로 나눠놨지만 첫 번째 페이지에 똑같은 내용이고요. 옵션 사양을 통일했기 때문에 두 번째 페이지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옵션 사양을 전부 더 하시게 되면 옵션 가격이 614만원이고요. 시작 가격이 3,593만원이었기 때문에 3.0 노블레스 트림의 풀 옵션 가격은 4,20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가솔린의 가장 높은 트림인 3.0 시그니처 트림입니다. 시작 가격이 3,799만원으로 하이 트림인 3.0 노블레스보다 206만원이 올라갔고요. 여기에 어떤 기능들이 추가됐나 한번 보시면요. 요 나파 가죽 시트와 스웨이드 내장재 그리고 운전석의 전동 익스텐션 시트, 그러니까 시트 방석이 앞으로 늘어나는 그리고 운전석의 럼버 서포트가 포웨이로 들어가고요. 럼버 서포트가 여기에 들어갔어요. 럼버 서포트는 그 하이 트림에도 넣어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전동 시트가 들어가는데 럼버 서포트가 가장 상위 트림에만 들어갑니다. 그리고 카드 타입의 스마트 키 그리고 오토 디포그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크렐 프리미엄 사운드가 기본 사양으로 들어갑니다. 이 크렐 프리미엄 사운드를 원래는 옵션으로 기존 K7은 놨었는데 그 크렐 사운드가 옵션이 103만원인가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K7 프리미어에서는 그 하위 3개 트림에서는 크렐 프리미엄 사운드를 옵션으로 하실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3.0 시그니처 가장 상위 트림에 오시면 옵션 사양이 아니고 기본 사양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가격을 한번 보시면 이 나파 가죽 시트와 스웨이드 내장재가 기존의 K7은 가장 비싼 트림인 3.3 노블레스 스페셜 하시면 프리미엄이라는 103만원짜리 옵션을 하시면 거기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이 크렐 프리미엄 사운드도 가격이 103만원이 옵션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개만 더하면 뭐 딱 그렇게 더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 두 개만 더해도 200만원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기능들이 추가가 돼서 요 하이트림보다 206만원이 올라갔으니까요. 이것저것 다 넣고 싶으신 분들은 당연히 이걸 하셔야겠죠. 왜냐면은 오디오 옵션이나 나파가죽 시트 같은 것들은 하이트림에서는 아예 옵션으로 선택하실 수가 없으니까요. 그리고 3.0 시그니처 트림의 옵션도 하이트림들이랑 똑같습니다. 옵션의 가격을 전부 더 하시게 되면 614만원이고요. 시작 가격이 3,799만원이었기 때문에 K7 프리미어의 가솔린 풀 옵션의 가격은 4,41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 디젤 프레스티지 트림의 기본 사양 보시겠습니다. 시작 가격은 3,583만원입니다. 이거는 2.5 프레스티지 내비 포함한 프레스티지 트림의 사양과 동일한 기본 사양을 가지고요. 그런데 2.5 프레스티지 트림보다 가격이 393만원 높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원래 가솔린하고 디젤이 들어있는 모델들이 많죠. 요새 뭐 SUV들도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들 차량들이 많은데 보통 뭐 산타페나 그런 거 봐도 한 260만원 뭐 그 정도 가격이 올라가거든요. 가솔린 대비 디젤로요. 근데 가격이 393만원이 높은 거예요. 400만원 정도 높은 건데요. 그래가지고 계산을 다시 한번 해봤어요. 해봤는데도 똑같습니다. 393만원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2.2 엔진하고 아이들 스텝 앤고가 들어갔는데 가격이 393만원이 높아졌습니다. 뭐 200 몇십만원 정도 높은 거야 어쩔 수 없지만은 이렇게 가격이 높아진다면은 디젤을 선택하시는 분들이 안 그래도 디젤차 문제가 많은데 더 없어질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랜저에서는 디젤이 빠졌는데 말이죠. 그래도 설명을 드리자면 2.2 프레스티지 트림의 옵션 2페이지도 2.5 가솔린 모델하고 똑같아서요. 프레스티지 트림의 옵션을 전부 더하시게 되면 614만원이고 시작 가격이 3,583만원이었기 때문에 2.2 디젤의 프레스티지 트림 풀 옵션 가격은 4,197만원이 되겠습니다. 2.2 디젤 로블레스 트림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작 가격이 3,760만원이고요. 하이 트림하고는 177만원 차이 납니다. 요 기본 아래 내용도 2.5 가솔린의 노블레스 트림하고 기본 내용이 똑같습니다. 2.5 가솔린 설명드릴 때도 설명드렸지만 이런 안전 기능들이나 그런 것 때문에 이 디젤을 선택하시는 분들도 프레스티지보다는 노블레스 트림을 추천드립니다. 2.2 디젤 노블레스 트림도 옵션 2페이지지만은 설명은 아까 다 드렸고 옵션의 가격을 전부 더 하시게 되면 614만원이고요. 시작 가격이 3,760만원이었기 때문에 2.2 디젤 노블레스 트림의 풀 옵션 가격이 4,374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K7 프리미어 사전 계약용 가격표 중에서 가솔린과 디젤 모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사전 계약하실 분들한테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정식 가격표가 나오면 좀 더 자세하게 분석한 영상을 올리겠습니다. 디지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